아부하려다 대통령 저격. 이게 아부도 잘해야지 있잖아. 네. 삔뜨나간 아부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아부하려는 대상을 진짜 욕먹일 수 있다 하는 전형적인 저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정 왜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이랑 같은 그룹에 섞여 있어요. 네. 어떤 그룹? 주사 아직 못 맞은 그룹. 네. 코백스. 네. 여기 진짜 아니 K방역 그렇게 성공했다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역의 1등은 뭐다? 백신이다.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거 늦장을 부리다가 주사 늦게 맞게 생겼는데 이 주사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정 씨가 이렇게 쉴드를 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저 페이스북 참 네. 좋아해. 아, 사진을 왜 넣었어요? 죄송해요. 누가 한 얘기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PD 양반 그 고민정하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독시 끝내 천재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습니다. 저거 저희 페북 저도 봤는데 예. 백신들 아마도 다들 그랬어요. 저 라인 보세요. 저 밑에 네. 샵 불신 대신 백신, 네. 샵 백신은 과학, 샵 모두를 위한 백신, 샵 백신 포 올, 샵 팔 걷었습니다. 네. 고민정 저거 쓰고는 짜릿했을 거라고. 그래. 자기가 받은 너무 잘 맞은 거 맞아. 이랬을 거라고. 근데 이게 백신 for all 했을 때 네. 저 좀 복수로 붙여주지. 예? 왜 백신 없는 백신즈 포 올. 예, 왜올 위에서 백신 한 개 갖고 나눠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백신 영어를 쓰려면 열심히 좀 쓰든가. 이거 백신 없는 거 티내지 말라고. 나 진짜 미치겠네. 근데 고민정어는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세요? 저는 사실 저거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네가 뭔데? 아니 대통령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주사를 먼저 맞겠다는 둥. 아니 그 사진 없나? 우리 많이 했던 사진 이제 전직 대변인이지만 또 보면은 이제 대변인이지만 네. 대통령 또 이 넥타이 좀 삐뚤어지면은 대통령 넥타이도 이렇게 바로 해드리고 하여튼 좀 지근거리에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이렇게 모셨다는 거를 딱 건수만 있으면 곳곳에서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것도 그거 같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 그 강연회 최민 씨 전에 갔다 왔었잖아. 네네. 그때 그거 가가지고 아니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간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옆에서 이렇게 잘 듣고 왔죠. 귀동냥을 해서 듣고 왔죠. 사실 그때 밝혀줬던 게 그거잖아. 대통령님은 항상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책은 30? 정책은 30밖에 안 된다. 홍보가 70이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거를 기사로 썼었죠. 그러니까 그거 기사로 써서 또 사실 중앙일보의 안혜리 기자 논설위원이 저걸로 칼럼까지도 썼었어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정책보다 홍보 중시, 쓸쓸한 임대 아파트 쇼. 받았죠. 예, 저걸 하고 나서는 또 저 안혜리 위원한테 몰려가서 무빠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댓글을 보면서 약간 제가 댓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사실 저 업무의 비밀을 누설한 거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홍보, 쇼하는데 훨씬 매달린다. 이 의심을 막 하고 있던 찰나에 저 얘기를 고민정이 제가 모셔봤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밀을 투척한 거잖아. 이게 또 강연회가 유료였어요. 유료에다가 이제 그 밑에 그 뭐라고 해야죠? 뭐 음식 같은 거 날라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또 비서진들이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딱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런 얘기를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그런 사담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하다니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겠지? 내부에서는 저런 것들이 되게 과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에 법학 박사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경희대 후배라는 것들도 고민정이 경희대 후배라는 것도 이 법학 박사님이 맞죠? 법학 박사. 이분이 또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하나 발견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박제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박제. 김정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총대를 매냐. 양아치. 이건 좀 읽지 맙시다. 읽지 맙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선동 사기꾼의 위선을
체크하고자. 책망하고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댓글 쓰신 분 이름이 정말 빵 터졌어요, 제가. 이거 실명이거든? 네. 이거 조선이죠. 조선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댓글이 김정숙 님이 달아주신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정숙 님이 아닐 텐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이 댓글 보면서.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예. 중요한 거는 그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예. 이제 장경태 의원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 백신 추정 물질이라고 하면서 네. 전 국민한테 이제 백신 맞는 거는 마루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뭐 일본의 부대 얘기 꺼내고 뭐 이런 망언을 했었는데 예. 그러고서는 이제 꼴랑 글을 삭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장경태라고 장경태? 네, 그 2012년인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또 그 정청래 의원께서 이번에 또 그치,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러게. 이랬는데 아니 대통령이 솔선수범한다고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시고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백신이 위험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든 뭐든 간에 위험성이 뭐 많다 이게 아니에요.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 구해왔냐고 욕을 하는 거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위험하다, 생명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니네는 백신이 위험하다고 하는 멍청한 우민들아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모더나나 그 화이자. 이런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효과성이 훨씬 더 좋다고 입증이 된 숫자로 나온 백신을 왜 아직도 구해오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셔야 됩니다. 이거 야 백신 위험하다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백신. 근데 저는 이 정부의 이 취향상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갖고 오는 게.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장관이든 주요 장관이든 정책을 하는 분이든 이렇게 임명하는 거 보면 검사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B급들이 활개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 우리 정부의 B급 취향이 이 백신에도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그 B급이라고 해도 조직에 B급이 많으면 사실 잘 돌아가는 조직이거든요. 네. 저는 B급이라고 다양성. 아니 그냥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국회에 있는 사람들 토익 봐가지고 그 점수 보시면 B급도 안 된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제가 끔찍합니다. 끔찍해.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백신 시작되잖아요. 이 백신 가지고 또 K 방역 쇼 하겠죠. 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뭐 백신 수송 작전한다고 경찰 특공대 나타나가지고 출동하는 것도 나오고. 요번에 이제 되게 재밌는 사진이 나왔던 게 D급입니다 나왔다. D급입니다. 아니 뭐 그래 B급도 좀 과하지. 제가 좀 F. 관대합니다. 그 요번에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의사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백신을 뺏어가려고 하는 아니 이 아저씨들아 그 백신 그 영상에 나오면 그 의미도 없잖아요. 그게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어떤 놈이 그걸 훔쳐가 냉장고 가져와 냉동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훔쳐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쇼를 지금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백신을 먼저 맞은 다른 나라에서 백신 탈취 사건이라든지 백신을 어떤 뭐 금전화하거나 무기화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다른 나라 다 맞고 뒤늦게 맞으면서 호들갑은 또 생 호들갑을 더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외신에서 여러분 백신 수송 작전하면서 저런 식으로 총 들고 나오는 거 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군 수송기 나오고 이런 거 나왔지. 여보세요. 대통령님은 정책이 30이고 홍보가 70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다고요. 제가 이게 그 뭡니까? 아니 스펙타클 영화도 아니고 하여튼 뭐 기가 차서 그림을 만드는 데는 B급 아닌 걸로 그림 만드는 거는 A급이고 실제 정책을 하는 거는 제가 B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D급이다, F급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절대 B급도 안 되는 F도 걸로. 나왔습니다. F. 제가 요번에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쇼를 할까봐 요번 주 초부터 이제 제가 기획 기사를 하나씩 매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이제 통계청이랑 BBC랑 어떤 단체에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요. 전 세계의 백신 확보율 그리고 인구 100명당 몇 개를 확보했는가를 이제 통계로 내길래
제가 엑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당 GDP랑 합쳐가지고 통계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꼴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꼴찌 나온 기사를 썼더니 오랜만에 대깨문들이 그냥 기사로 야 이 기레기야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개소리를 기사라고 한심하다 막 이런 대깨문들이 온 거예요. 심지어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아니에요. 감지해서 지웠네. 욕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기사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순위를 해서 GDP가 많이 벌수록 꼴찌에 가깝잖아요. 왜냐면 잘 사는 나라면 훨씬 더 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꼴찌에서 저희 3등입니다. 지금 호주가 꼴찌고요. 그다음에 산마리노라는 나라, 그다음 한국이에요. 그다음에는 그냥 아예 빵개. 그러게 키르기스탄도 우리보다 위네. 에콰도르도 우리보다 위고. 웬만한 나라 다 위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에서 정말 부끄러운 나라로 내리치닫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넘어가려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문정 검사 아시죠? 이문정 검사가 자기 인사가 난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한번 보시죠. 자, 뭐라고 올렸나? 이 등산 좋아하나 봐.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 여기서 사진 좀 빼지. 등산화 신고 어디 갈 거냐? 등산화를 신으면 산에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문정은 검사직이라는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어느 산으로 올라가냐? 한명숙 순결주의. 한명숙은 순결하다. 한명숙은 청렴하다. 이 산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총리였죠. 마지막 총리고. 예, 대한민국 헌정사상 실형을 산 첫 그렇죠. 총리입니다. 예, 징역 2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는 너무나 큰 이제 데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래는 2년이 넘었었는데 이제 성탄절 특사를 받아서 1년 정도 빨리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명숙은 순결한 영혼이다. 이런 결론을 지금 만들어내려는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 정말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가열차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다 된 사건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이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정치자금 문제였잖아요. 그분들은 정치자금, 그러니까 약간 정치자금 하면 좀 더티한 느낌이 나는데 그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명예 뭐 이런 것들 수사가 압박해오니까 다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공소권 없음이죠. 되고 대신에 그 진영 내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 순수하게 자기들은 이제 아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한명숙이 어떻게 본다면은 한명숙 총리가 그걸 가지고서 실형을 살았다는 것은 크게 본다면은 옥의 티인 거예요. 이게 이 옥의 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라든지 문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른 경우는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실형의 기록이 남지 않죠. 아무것도 안 남죠. 완전 무결한 존재죠. 근데 한명숙은 이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는 2건의 이 불법 자금 수사가 있었잖아요. 2013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때는 곽경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불을 받았다가 뇌물죄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죠. 5만 달러. 뇌물죄 혐의로 이제 기소됐다가 2013년 3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2007년 한만호 전 환신광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9억 원 정도 이제 받은 혐의를 받아서 이게 이제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 이게 2010년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갖고 2015년 8월 20일 날, 그러니까 거의 5년을 끌면서 확정 판결이 나왔던 네. 이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만호 씨 증언도 증언이지만 당시 판결 기록에는 이 실제로 이 1억 원이었나 2억 원이 동생의 그 전세 자금으로 수표가 들어가고 맞아 기억나. 예. 그게 핵심적인 예. 게 있었죠. 이런 물증들이 확실하기 예. 때문에 사실 저 증언의 의존도는 크지 않은 사건이죠. 이번 정권 들어서 예. 이제 그 초반에 이제 뉴스타파가 저는 왜 이렇게 좀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쪼물쪼물하기 시작하면서 한명숙이 살짝 전면으로 나섰다가 예. 이제 얼버무리면서 들어갔거든요. 맞아, 다시. 맞아. 근데 왜냐하면 예. 되게 안타까워요. 전 이걸 보면서 민주당한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수표를 찢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 정치 사범이라고 하면 이제 재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엎어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물증이 남아버려가지고 예. 이걸 아무리 무죄라고 뭐 하고 뭐 이거 뭐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잡음을 해서 재심을 가더라도 수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으면은 어쨌든 증언 가지고 했을 텐데 왜 거기서 수표를 받아가지고 증거를 다 남겨버려서 사실 땡큐한 거죠. 근데 한명숙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선거 때 적절하게 또 와주셔서 대패하게 만들어주시는 약간 이런 사람이라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약간 양분되거든요. 야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그쵸, 않은 유리하지 싸움이지. 않잖아요. 유리하지 않은데도 이제 그 깨문이들이 밀어붙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없지.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이번에 김학의 출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을 잡으려면 추미애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아이 그거 중간에 조금 뭐 서류 이렇게 된 거, 네. 서류 조작되고 이렇게 된 거, 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절차가 맞아. 중요한 게 아니라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우린 따져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똑같이 야 검찰이 조금 그 실수할 수도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야 뇌물 받은 사람 잡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추미애 논리대로라고 하면 바로 박살이 나거든요. 아이고 그거 얘네들은 그 안 통해. 얘네들은 그때 달라요. 야.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니까. 그냥 고깃집에서 이런 거 갖고 논쟁 붙으시면 그치. 추미애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야 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맞다. 예. 그때는 확실하죠.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사랑하는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쁜 사람을 잡아넣는 데는 과정의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아라고. 네. 이거는 저기 네. 대깨문하고 싸울 때 써먹는 법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네. 뉴스타파에서 계속 이제 한명숙 이거 뭐 절차에 네. 잘못된 거 이런 걸 내고 있는데 이게 언론끼리도 이제 우파 좌파 이제 언론들끼리 싸움을 붙으려면 누군가가 화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화답을 안 하는 안 이유가 달려들죠 지금. 그냥 계속 해 너는 얘기가 안 약간 돼요. 이게 아니 약간 저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임원정이 뭐 등산화 뭐 장만한 듯이 든든하다 그러는데 네. 이거 이제 자기가 한번 수사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임원정 씨가 뭐 맨날 정부 조지고 네. 이명박 박근혜 때 뭐 네. 조지고 이런 거 하는 이제 뭐 의식 있는 검사라고 나왔는데 임은정 씨가 뭐 수사를 잘했다는 얘기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진해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들이 수사를 가지고서 뭐 어떤 거 누구 잡아넣었다 뭐 네.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윤석열 이런 분들은 네. 누구 잡아넣은 걸로 얘기를 했지 네. 뭐 자기 뭐 입 떨고 페이스북 올리는 걸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야 임원정 검사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 그치.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는 네, 말씀하시죠. 이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가니 검사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 예. 이제 대중한테 엄청나게 그 영화도 나왔잖아. 그거 공지영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문정 검사는 당시에도 수사 검사는 아니었어. 공판 검사였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홀라당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수사팀 그 사건을 같이 했었던 팀 중에서는 예. 여러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수사 검사들의 공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거든. 네. 그때도 여 검사가 수사를 했었는데 그 양반들은 조용히 묻혀서 그냥 자기 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공판 검사까지
법정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대부분, 보니까 네. 뭐 중간에 대부분 인사도 분리가 나기도 되죠. 하고. 예. 공판 검사라는 예. 건 여러분 여기에서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예. 진행해 준 사람. 수사 검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예.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공판 검사도 그냥 이렇게 이게 고소쳐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건 기록을 잘 알고 네. 또 현장에서 저 변호인 측 그 주장도 반박도 하고 해갖고 그냥 뭐 날로 먹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사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야 이문정이 해도 너무 해먹는다. 네. 다른 사람들의 기여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해먹냐 하는 얘기가 좀 나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선배 검사로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문정 씨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네. 감찰관이 아니에요. 자, 감찰관은 뭐냐면 야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린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네. 경우에 제가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임시로 검찰총장이 검사 직무 대기 발령 이런 거를 내준답니다. 네. 너 그러니까 감찰은 하지만 수사권 필요하니까 너 임시 면허 내줄게. 마패를 식이죠. 주는 거죠. 마패를 그러니까 주는 거죠. 감찰관인 예, 경우에도 예.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감찰관이 아니라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연구관이잖아요. 예. 감찰 정책을 규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일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개선할 것이 요구됨.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수사권을 법무장관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도 안 되는데. 네. 네. 왜냐? 지금 이문정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났는데 이게 지금 8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가 왜 이럴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한명숙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이거 사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같은 뭐 좌파 정부가 잡는다고 해도 이건 역시 이를테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월권이 있었다라든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검찰한테 수사권 뺏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써먹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진짜. 그리고 하는 이문정 검사도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받았다고 또 엄청 좋대. 엄청 이게- 좋아해. 아니, 수사권 좋아한다는 속내가 드러났네. 검사는 수사권을 좋아해.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지우기 지우기. 하얀 순결한 네. 자기를 백색의 지금 만들기, 백색 영혼 만들기. 이거를 제가 이제 김삼석이라는 분 취재를 하면서 네. 이 사람들의 이제 방식을 예. 김삼석이 누구였죠? 윤미향 남편 남편. 그분이랑 네. 이제 한판 붙으면서 네.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지우는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그 좌파 언론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부라는 글자를 지워요. 네. 제목에다가 김삼석 아니든 뭐 누구든 간에 뭐 이름을 붙여요. 뭐 어, 땡땡땡 무죄 억울함 풀렸다. 근데 기사를 끝까지 다 읽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10개 중에 2개 뭐 3개 이렇게 무죄가 돼 있는데 핵심 사태에 대해서는 유죄가 계속 인정돼 있더라도 네. 제목으로 무죄가 나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김삼석 씨 기사를 찾아보다가 뭐 무죄 이렇게 나오길래 네. 이 무죄 받았었구나 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 포장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제목을 때려박으면. 예.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제목만 보고 윗부분에 있는 리드만 그치. 보니까 근데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예.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에 공격하는 전략도 사실 네. 지금 수표가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 일부 증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재판은 하자가 있었다라고 나가면 증거력에 있어서 상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떡하나 수표가 남아있는데 네. 그 수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왜 힘을 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저는 이걸로 힘 빼는 이유를 힘 빼는 게 아니라 그걸 네. 계속 반복을 하면은요. 네. 이 재판은 이게 한명숙 무죄처럼 대중들이 받아들인다는 맞아요. 거예요. 국민의 절반은 그 사람도 엄청 억울한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네.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한명숙
김종택이라는 사람이 갖는 이 운동권에서의 상징성 네. 하고요. 예. 또 노무현 부부와의 각별한 인연. 또 그리고 이 운동권 청와대의 이 상징 세우기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저는 이 한명숙 박성준 부부 여기에서 저는 어느 이유가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이 각별한 인연도 있어요? 네, 한명숙 총리 남편 박성준 씨가 예. 이 1941년생일 겁니다. 서울대 예. 경제학과 출신인데요. 예. 이 당시에 경제복지회라는 거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죠. 예. 경제복지회가 뭐였냐? 그야말로 이 무산자 계급이 주인이 된다 하는 이 플로레타리아 혁명 같은 거를 많이 공부했었던 단체들이더라고요. 통역당. 예. 당시는 그래서 이미 뭐 예. 이 양반이 회장을 하고 네. 당시 이대를 다녔던 한명숙이 부회장을 합니다. 4년 후배인데, 3년 후배인데. 연합서클이었나 보죠. 예. 서울대 이대를 많이 주축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 박성준 씨가 1968년 통역당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년 수감됐다가 1981년에 성탄절 사면으로 출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네. 한명숙 씨는 만기 출소를 했을 거고 이 남편이 이제 성탄절 사면으로 출소를 했네요. 2년형을 덜 살고. 네. 자, 이 한명숙 총리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이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예.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남편이 이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저 옆에 한명숙이에요? 예. 오. 네. 그래서 둘이 재판받고 나오는 사진도 있는데 거의 혜은이 같아. 그러니까 이건 또 저렇게 결혼하고 네. 둘이서 또 네. 재판받고 나오는 거예요? 예. 부부가. 그런데 한명숙 씨는 이제 풀려나고 예. 남편만 이제 15년형을 과거에는 사실은 저런 공안 사건을 다루고 할 때는 보면 한 집에서 둘을 잡아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쵸, 웬만하면. 예. 그렇죠? 해서 저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한명숙 씨는 강원룡 목사 경동교회 강원룡 목사의 비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크리스찬 아카데미 아시죠? 네. 예. 좌파 운동의 이제 일종의 진보 운동의 산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80년대 대학 운동권 생각하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룡 목사, 그다음에 한명숙 그때 이제 강원룡 목사의 비서. 예. 이 운동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양반들을 거의 이렇게 부모나 다름없이 대하던 누나, 네. 뭐 혹은 뭐 이모, 뭐 어머니 거의 운동권의 데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런 역사적인 이제 연원을 갖고 있던 거죠. 네. 그런데 보면은 저기 박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 후에 자기는 통역당 같은 데는 가입한 적도 없었다. 네. 그리고 포섭된 적도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신학 쪽으로 해서 예. 신학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뭐 교수하고 일본 리교대에서 네. 신학 박사 받고 미국에 가서 또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13년이나 살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통역당에 한 적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조작 사건이었다. 네. 그렇죠. 일종의 아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 부인 한명숙 씨가 총리가 되고 났을 때 예.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내 부인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통역당 사건 재심을 요청하겠다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역당 사건의 경우에는 통역당 재건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통역당 재건 사건의 경우에는 공안 당국이 이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모자 김종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김종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당하고 나서 김일성이 영웅칭호를 내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통역당 사건의 일부가 지금 북한에 묻혀 있다. 영웅 묘역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네요. 통역당 주동자였던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 사람들은 뭐 입당을 했던 노동당원이었다. 그리고 일부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 예. 안장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 과거사위원회 옛날에 예, 과거사위원회 예, 때 안병욱 교수가 예. 과거사위원회 간사였는데 예. 그분조차도 예.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은 사회적으로 의혹이 크거나 예. 논란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지만 예. 통역당 사건은 그렇지 않다. 예. 주모자들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서 예. 정치적으로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합의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맞아요. 그걸 갖고 또 다시 부인이 총리라고 또 재심하겠다 그런 거네요. 여기 다 필요 없고요. 네. 여기서 뭐가 문제 필요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역당 그 주도자 있잖아요. 주동자 네. 김종태, 응. 김진락, 이문규 씨가 있는데 네. 김진락 씨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 지하당 조직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일혁명당의 조직 상황과 활동 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하고도 또 다릅니다. 1980년대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이제 네. 자유민주 진영이 체제 대결에서 네. 자유민주 진영이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예. 이때는 1960년대예요. 네. 맞아요. 1960년대면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한 15년, 20년 네.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자유세계하고 공산세계하고의 그 경제력에서도 초반기에는 오히려 여전히 공산권이 훨씬 생산성이 맞아요. 훨씬 뛰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권의 그 높은 어떤 성장을 보면서 환상도 갖고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소련이나 뭐 중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됐지만 이런 통해서 그 세계 공산주의 전략상 자유세계에 대한 어떤 포섭 전략, 네. 그다음에 지하당 전략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통역당은 지금 뭐 80년대 운동권 조직하고 다르게 어떤 대대적인 자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지하당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2000년대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하긴 하지만 당시 저분들은 젊었을 때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런 사건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네. 이게 프로파간다를 잘하면은요. 까만색이 회색으로 보이다가 회색이 베이지로 보이다가 베이지가 하얀색으로 됐다. 이게 네. 저는 이 프로파간다가 그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저는 이분이 네. 이제 형기를 이제 13년 하고 네. 나오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때 제가 뭘 느꼈었냐면 예. 제 학부 시절에 제가 예. 그 운동권 교수한테 이제 배웠던 그 수업이 진짜 재밌었는데 전 그 교수님 수업을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A+ 받았는데 물론 맨날 싸웠지. 그분이 진짜 진짜 네. 강골 좌파였고 네. 네. 저는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아, 걔가 예, 예. 이제 진지론. 기동전 진지전 네. 이렇게 하고 기동전은 그냥 진지전. 우싹 해갖고 먹는 거고 진지전은 다 하나씩 그렇죠. 우리가 요직을 차지해서 이제 네. 점차적으로 먹자 이건데 저는 이런 분들이 아마 진지로. 진지전으로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하에서 맞아요. 계속 사람들을 포섭해서 어떠한 큰 네. 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1980년대 말에 그 통일운동 끝나면서 그 저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철상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운동권들한테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갈 길은 네. 그 전 선배 세대인 노회찬이나 이런 분들처럼 네. 그 공장으로 가거나 그 실제 이제 자기가 노동자 계급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 한때 그람시 진지전 이론이 좌파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전교조예요. 네, 전교조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자 각자 자기가 그 있는 생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토대를 쌓아라. 진지를 쌓고 거기서 투쟁하는 것이 사회 전체 개조에 더 유리하다. 그게 그람시 진지의 핵심이잖아요. 무슨 산의 약속이었죠? 군자산? 군자산이야, 그게. 군자산의 약속 맞아. 그걸 통해서 많이 갔던 게 전교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법고시를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사법고시를 불과 며칠 전까지 학생운동하면서 이제 총학생회장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법고시도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 취직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네. 이제 대부분들 그걸 통해서 이제 생활인이 되면서 자기가 20대에 추구했던 어떤 이념이나 이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인이 되는데
가서 정말로 또 그 계속 운동 진지전을 그대로 수행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학원이죠. 학원. 옛날에는 출판사. 맞습니다. 학원을 하고 또 대학으로도 예. 교수로도 많이 갔어요. 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공회대. 그렇죠. 라고 그렇겠죠. 생각하거든요. 성공회 본사는 네. 성공회대가 이런 학교인 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공회면은 영국 국교의 네.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발부터가 저항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성공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저는 대한 저는 사실은 저 본가에서도 이 지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천주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그 중간쯤에 아마 그렇죠. 헨리 8세가 이제 네. 이혼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기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대립을 하면서 이혼하겠다면서 이제 영국 국교에 만든 건데 이 박성준 씨가 성공회대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성공회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지가 돼 있죠. 네. 그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회대예요. 성공회대 인맥 한번 볼까요? 탁현민 한홍구 이게 다 성공회대군요. 네. 네. 김제동도 김제동도 네. 학부 기다려보죠. 지금 졸업은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 만들어놨잖아. 어우. 보십시오. 저기서 나온 교수들. 여기도 있군요. 저 김민웅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피해자 갖고 엄청 막 공격하고 이런 저런 양반들이 김원웅 광복회장 지금 조사받 당하고 있어요. 네. 조사받고 있어요. 김원웅 동생인가 형인가요? 김원웅 회장 모르겠다. 진짜요? 김원웅 형제잖아. 나 이걸 왜 몰랐지? 아니죠. 김민웅이랑 저기가 김민석이. 죄송합니다. 네. 김민웅 김민석이. 그러면 제가 모를 리가 없지. 착각. 네. 자 보십시오. 저 지금 나온 분들은 재학생도 있지만 대개는 저기에서 교수직을 하는 명예교수, 뭐 석자교수, 겸임교수 이런 식으로 외래교수 뭐 좀 많죠. 자 신영복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역당에 신영복이 끌어들였다. 쟁쟁하네요. 예. 그 통역당이 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요 리딩하는 그룹 몇 명이랑 그 밑에 3-4명씩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박성준 씨 위가 신영복 씨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 위 마스터고 통역당 인맥이 그대로 또 성공회대까지 온 거네. 네, 그렇죠. 재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각에서는 지금 박성준 씨가 그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숨은 실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범계가 박성준한테 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게 참 성공회대 카리큘럼 보니까 참 재밌던데 이게 원래 미션 스쿨 같이 이렇게 종교적 특채가 강한 데는 종교 수업을 굉장히 강하게 듣는 걸로 그래서 성공회대 다니다 이러면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여기가 종교 수업보다는 NGO 관련 수업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단체에 미리 대학생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성공회대 출신들이 유난히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을 잘하고 조직 그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성공회대 출신들 중에 성공회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성공회를 하고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교만 거기 간 거지.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신앙은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성서와 이성과 전통이거든요. 성서, 이성, 전통. 이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데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 상징적인 건 지금 저희 신문사 바로 옆이 성공회 교회잖아요. 저게 이제 뭐 민주화의 성지잖아요. 또 87년 또 6.25 87년 뭐 시발점이기도 하고. 저 유시춘 누나 그 마약 조카 있잖아요. 조카. 엄마가 이제 유시춘 이사장이잖아요. EBS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만나자고 해서 이제 그분 이제 기사 내지 말아달라고 하려고 저를 만났죠.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공회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가 있어? 이러면서 저도 와봤거든요. 처음으로. 아니 저기 뉴스타파도 처음에 성공회 옆에 저 건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저희가 이제 성공회대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명숙 구명 작전, 무리한 구명 작전, 순결화 작전 이게 왜 일어나나 이제 저희가 그거 하다가 지금 성공회대 끌어갔군요. 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옆에 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예. 또 1년 후 저 일주기 때, 예. 자 그다음에 노무현 저 기념을 하는 음악회 때, 저 옆에 누가 있나 보십시오. 항상 한명숙이 있네요. 예. 저는 저 사진을 제가 관련 사진을 쭉 찾다 보니까 예. 아, 저 부분을 많이 관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운동권에 사실 투신을 했던 지금 70대 이상의 여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한명숙이냐? 예. 왜 저 사람은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지점 하나에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예. 이 품성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주사 이론 중에서 예. 뭐냐면은 자 혁명 이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의리, 헌신, 성실함이다. 의리, 헌신, 성실함. 그 중에서도 의리와 헌신과 성실함 중에서도 의리를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세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항상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저 개개인들에 대한 의리의 상징일 뿐더러 다른 후배들, 실권을 쥐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냐면 나, 너네가 함부로 해서 될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런 상징성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요. 저 이 진보 혹은 좌파 진영에서 저 노무현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 노무현 그 추도식 콘서트 이런 네. 것들이 사실 대학에서 많이 하려다가 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행을 했던 게 성공회대다. 네. 그 행사를 기획했던 게 탁현민이고 그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탁현민을 처음 만나게 됐다. 그 얘기가 사실 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었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 중에 있는 사람이 탁현민, 그 중에 있는 사람이 한명숙, 막 이런 쪽으로 지금 타겟팅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한명숙 전 총리가 내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주위에서 지금 다 떠들고 주변에서 있지. 계속 네. 군부를 떼죠. 예. 네. 왜 그럴까요? 아니, 본인은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쭉 들었던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평판 조사라는 걸 보면 네. 아, 그 양반은 정치인이고 총리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김대중 시절에는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친화적이고 일반인한테 친화적이고 어머니 같고 너그러운 분이다 이런 얘기가 한 축에서 쭉 있어요. 네. 한 축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왜? 제가 만약에 훈민 씨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훈민아 나 큰일 났어. 왜? 나 길 가다가 내가 막 사람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 고소할 것 같아.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박은주 큰일 났던데 왜? 사람 때렸대 고소당한대 라고 그 현장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이게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정치를 아주 노련한 능수능란한 정치꾼들이 하는 이런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굉장히 이렇게 막 점잖고 훈훈하고 좋은 이미지, 뭐 데모 같은 이미지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노련한 정치꾼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한명숙 정화 운동, 한명숙 그 순결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과연 한명숙 총리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기획을 다 네. 해야죠. 어떻게 네. 보면. 예. 네. 이거를 제일 못하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좀 이렇게 기획을 슬프네. 해서 네. 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에다가 우호적인 댓글 좀 쓰고 네. 나올 때마다 이거 애드벌룬 좀 띄우고 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사실 그 진짜 우파들은 소탈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잔데도 돈 한 퍼트로 안 쓰고 그렇죠. 약간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 됐어 그냥 나 조용히 예. 왔다 갈게 약간 예. 이러는데 이제 그 다른 쪽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워낙 의전 좋아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의전 안 되면 택시 기사 때리고 막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 남는 거는 네. 네. 저 기록이고 역사잖아요. 네. 지금 이런 그 자기들 역사를 완전 무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역사들을 자기는 흠결 없는 역사들을 네. 일종의 사초로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사화까지 벌어가면서 뭐 계속 했더니 왕조실록 몇 번을 바꿔가면서 했더니 뭡니까? 네. 그 자기네 역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노력과 집요함 뭐 이런 게 그런데 야당 쪽에 있는지. 아니 그런데 야당의 필살기가 있다니까. 뭐. 지금 이문정 검사를 이문정 씨한테 이제 검사직을 줘갖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지금 잡아 족쳐라. 예. 이런 게 이 정권의 혹은 또 여당의 이게 저 주문이라면 예. 이거를 깰 비책이 있다니까. 오, 공수처로 보내라. 그치. 이 수사를 공수처로 공수처로 보내야 보낸다. 된다니까. 왜냐면은 봐요. 공수처는 어떤 사건이냐.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저 직권남용. 네. 딱이네. 네. 돈 사건들도 다 있지만 검사의 독직 사건, 예. 직권남용 네.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란 말이죠. 수사 그렇죠. 대상도 대통령부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니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 공정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명목상으로 이건 딱 떨어진다니까. 검사가 같은 검사를 수사하는 거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아니 이문정이 동료 검사 봐주려고 다른 검사들 기소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당시 보내죠. 한명숙 수사에서 어떤 네.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동시에 그게 잘못이 없다면 한명숙 수사에 검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장난질 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까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아니 그 장면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저 공수처의 찬성. 그 다음에 네. 아 공수처 찬성. 그 다음에 저기 보내야죠. 그 누구죠? 차관 용구. 예. 용구리도 같이 보내서. 그렇죠. 네. 예. 한번 공수처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아니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고 공수처 사무실도 간판 자리도 올렸다고 다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현판식도 그쵸. 다 했어요. 네. 자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했으면 이 사건부터 공수처로 보내면 돼요. 여기 되네요. 딱 그렇잖아. 네. 그런데 왜 이문정이- 이문정은 왜 자기한테 수사권 줬다고 저렇게 좋아해? 그냥 그러니까. 공수처로 가면 될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이문정이 검사고 같은 검사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정부의 논리로라면 검사가 검사 조사에서 바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 이거는 공수처 설치 목적에 딱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문정을 시켜서 수사를 할 게 아니라 공수처로 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 간다 안 간다? 아예 안 가죠. 못 간다? 못 간다? 짬 시킬 수 있는 예. 범죄만 보내지. 그러니까 결국 이 예. 사람들 자기들이 내뱉었던 말 때문에 예. 결국 자기들 발목 다 잡히고. 이게 맞아요. 그 계획 경제라는 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획 경제라는 게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네. 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과 공식과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짜봐야 예. 실제 현실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그거를 그쵸. 또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고 또 네. 다른 거 시나리오 갖고 와서 또 덮고 하다 보니까 예.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봤던 게 결국 그거잖아요. 예. 24변에 이르는 뭐 부동산 대책이나 뭐는 전부 다 계속 그냥 땜질로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된 거예요. 가족 두세 명도 내 뜻대로 하기가 힘든데 그럼요. 이 사회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정부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뭐 공수처 설치네 무슨 뭐 중수처 아니네 이런 거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만든 조직은 자기 목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한명숙 무죄 네. 사건, 이 한명숙 수사 과정에 검사의 무리가 있었다, 검사가 예. 증언을 조작했다, 거짓말을 시켰다. 이 수사를 할 거면은요 공수처로 보내시라고요. 공수처 설립 목적에 딱 맞는 사건이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한명숙 사건 공수처로 보내자. 이거 진짜 보내야 된다니까. 네. 그 저는- 이문정이 할 일이 없는데. 어? 이문정이 할 일이 없는데 그럼. 이문정 공수처 파견 가겠다고 자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문정 보내세요. 예, 그러면. 네. 인사가 그냥 자기 자. 맘대로들 되네요. 그러니까. 네. 자. 지금 여기 또 우리 독자 한 분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 신영복 죄송합니다 안경을 보고 신영복 사망 1주년 추도식을 성공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문재인 등
문재인 대통령 등 좌파의 대선 후보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당시에 고민정이 사회를 봤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팩트네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독자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신영복 사망 1주년 추도식까지 참석하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또 독자시고 한 거 보니까 예. 또 지난 4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깨알같은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예.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네. 참